네, 반갑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7이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53, S&P 500은 마이너스 0.33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됐는데 지금 장세 자체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0.5, 0.3 이런 정도면은 뭐 급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근데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락 출발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 하락, 그 다음에 다시 반전을 해가지고 플러스 전환, 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장 막판 전에 다시 플러스 전환 됐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 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즉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약간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이게 4월 2일날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바로 그 시점으로 진행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담 요인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뭔가 좀 확실하다는 어떤 표현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 상황일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테슬라 이쪽이고, 뉴욕 증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협상 없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 뉴욕 증시가 이틀째 떨어지고 있다. 이 자동차 관세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GM이 7.4%나 하락하는 모습인데, 미국 기업인데 왜 떨어지지?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수입산 자동차가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건데, 이 수입산 자동차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입산 자동차, 즉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동차에 관세를 물린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번 자동차 관세는 협상용이 아닌 미국 제조 리쇼어링을 위한 조치라서 관세율이 완화되거나 특정 국가가 면제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힘을 실리고 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25%의 관세를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면은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이 수입관세 25%는 뭐 조정이 없다, 그냥 모든 국가에 다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역전쟁 확대가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 자동차 관세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물린다. 어떻게 보면 공평해 보이긴 합니다만 반발하죠. 네, 그렇다면 니네 자동차에도 내가 관세 물리겠다, 어쭈 그랬어? 그럼 또 물릴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 증시도 문제겠습니다만 미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의 25%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공식화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핵심 부품은 5월 3일 이제 한 달 정도 더 유예가 됐습니다. 부품주들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달 유예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등등 얘기도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양새들이 관세 부과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고민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영구적인 면제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생산 회기, 야,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상태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동안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트럼프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시각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실제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다 했지만 관세 부과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가 되는 거고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뭐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GM 이런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전통 완성차 업체는 관세에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GM이 7%대, 포드가 3.8%, 스텔란티스 주가는 1% 정도 빠졌는데 이들 업체는 멕시코에서 상당 부분 차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얘네들이 미국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뭔가 이제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해외에다 공장을 많이 이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를 매겨버리잖아요. 니네 지금 해외에서 만들었어? 자, 미국 기업이지만 해외에서 만든 거 전부 다 관세야. 자, 이 논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미국 전통 자동차 기업들 자체도 마탱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자동차, 우리 미국 기업인 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이고 나발이고 간에 관세를 막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가격이 싼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북경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 근데 그 자동차 만든 것을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것은 현대차가 만든 거냐 중국이 만든 거냐, 중국이 만든 거다 해가지고 세금을 물려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자,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통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이런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전기차는 왜 오른 거냐? 전기차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여기 GDP 한번 더 보고 갈게요. 미국 GDP 확정치가 2.4%로 집계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잠정치는 2.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 이 PCE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2.7에서 2.6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 지표가 떨어짐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는 올해 들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주가 포인트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기차들 한번 살펴볼까요? 요걸로 볼까요? 테슬라 0.39, 리비아는 7%나 급등했다. 관세에 전기차가 일제히 급등한 이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IRA 폐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가 떨어지고 일반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래요? 전기차에게 수혜를 주던 부분들이 박살이 나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차 전지도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뭐냐? 전통 기업에게, 전통 자동차 기업에게 때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M이나 이런 거 폭락을 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고, 전기차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전기차 업체도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전부 다 뭐다? 관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냥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가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여기도 나왔는데,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잖아. 물론 그 공장에서 만든 것들은 다른 데로 판매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전기차 업체가 판매되는 모든 차량,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엔터주드 같은 게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관세에 영향이 없는 쪽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거라 판단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품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 즉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그 미국 내 생산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에게 다시 한번 핵심 요인이 들어가나요? 왜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전기차와의 어떤 또 그런 가격 경쟁에서도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야, 전기차하고 가격이 좀 비슷해졌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전기차는 가격이 올라간 게 없어. 뭐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싸질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상황이 또 급반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판매량이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치나 그런 부속 요인들은 전기차 쪽으로 또 기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또다시 반등세를 연결시켜 나가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게 된다 라고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리비아는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 사업 부분을 분리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분리해 나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전기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수혜를 입었는데 이쪽 사업에 집중한다. 아우,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리비안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전기차가 계속 달릴 수 있을런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테슬라가 많이 내려간 이후에 뭔가 반등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지금 이렇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내 기업들까지도 얻어맞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기차 쪽이 가져가는 어떤 인센티브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국 내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을 쓰게 되면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수혜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동차 기업들이 트럼프 즉 백악관에 어떻게 로비를 또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전기차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포인트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도 괜찮은데, 야, 그럼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네, 이제는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죠. 네, 공매도 준비하는 시장, 증권가에서는 대형주에 주목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LG엔솔루션, SK하이닉스 뭐 등등등등등등 이쪽에 이제 잔고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차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네, 이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쪽, 이쪽을 잘 판단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제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전면 재개입니다. 전면 재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또 살펴보시면 대형주들은 지금 밑바닥에 많이 처박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쪽 종목군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 잔고를 늘려가면서 공매도 준비를 슬슬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매도 재개 이후에 단기적으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수익률이 오히려 개선될 것을 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수익률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매수 유입이 되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으로 연결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뭔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이런 우려감이 아니라 단기적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되는 것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거나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 1분기 실적 시즌도 끝나죠. 근데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대형주라면 매수를 해야 되겠지. 그 부분이 무엇이냐,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반도체, 네, 은행 이렇게 실적이 상향 조정됐지만,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뭐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자빠져 있죠.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당분간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평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네, 불가피하다. 자, 근데 많이 떨어진 상황에 있는 것들은 쇼커버링. 그래서 추가 상승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가담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공매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어떻게 이용할까?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해석해 볼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네,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뉴스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찾아야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금감원 하나 에어로 3.6조 원 유증 제동.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거죠. 시간에 그 거래까지 다 끝나고 나서 네, 밤중에 나온 겁니다. 밤중에 나온 거라서 주가에는 따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자, 유증이 이제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호재다, 아니다, 악재다, 뭐 등등 얘기 나오는데 어제 저녁 방송 참고해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보면은 3조 6천억의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 심사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근데 금감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뭐 말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해당 증권 신고서에 대한 중점 심사 절차에 따라서 대면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유상증자의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당위성,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그런 어떤 이유가 좀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주주들하고 충분히 소통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 선고한 거 아니냐, 자금 사용 목적, 이거 정말 그쪽에 사용하는 게 맞느냐, 뭐 되게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서 걸고 넘어갔는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방산 1조 6천억, 국내 방산 9천억, 해외 조선 8천억, 무인 기용 엔진 3천억 등 총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금감원이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증자 규모가 크고 뭐 등등등 해서 중점 심사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례적이죠? 긍정적이다. 이 유상증자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정정신고서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정정해라. 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유상증자가 철회가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너희들이 조금 더 생각에 맞게끔, 네, 유상증자의 시기를 좀 늦춰야 되겠다. 좀 더 보완해서 갖고 와봐.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본다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이런 게 있죠. 자, 해외 방산, 국내 방산. 방산 쪽에 2조 5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조선, 그 다음에 무인기용 엔진, 뭐 등등등 이쪽으로 해가 3조 6천억인데, 요쪽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가지고 앞서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선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있었던 원래의 그 돈, 한 1조 5천억 정도 있었던 돈들을 다 하나오션의 그 지분 사들인데 다 썼죠. 다 써가지고 이 돈이 결국에는 총수 일가로 들어갔다라는 좀 찜찜한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근데 아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이런 투자 계획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돈을 다 쓰면 안 되지 않느냐죠. 거기에서 이제부터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돈을 다 쓰면 안 된다. 아니 투자 계획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돈, 네가 갖고 있던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걸로 지분을 사들여서 총수 일가한테 털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괘씸하다는 거지. 야, 너 지금 이런 거 할 건데, 근데 야, 너 돈 다 써버리면 우리가 돈 받아서 챙기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니? 네, 일단은 너 그 돈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 몰아주고 나머지 유상증자 다 때려버리자.
자, 요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형태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상법 같은 거 개정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유상증자가 중단이 된다. 그랬을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대. 자, 그러면 저기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돼. 삼자 배정 또는 차입금.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채 규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은 좀 힘들 거예요.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출을 마음껏 받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거 누가 해줄 거야? 잠시만요. 돈 있는 애들이 누가 있죠? 한화가 돈이 있어요. 한화. 지금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돈이 있으니까 야 내가 삼자 배정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지금 돈이 있는데 어떤 돈이 있느냐? 현금은 별로 없어요. 1000억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800억 정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밖에 없고 그거 다 쓸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좀 있습니다. 잉여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유상증자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주주 이익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 요소가 될 겁니다. 이익 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뭐 회사가 이제 쟁여놓은 돈이잖아요. 돈 버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여기다 다 써버렸다 그러면은 비상시에 대응하기 좀 어렵겠죠. 또 뭐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빌려서 한번 해줄까? 근데 한화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부채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한화도 이제 연결 재무구조로 봤을 때 5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대출 자체가 좀 어렵잖아.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너 지금 유상증자 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그 유상증자가 만약에 어그러지게 되면 너 지금 투자하겠다는 부분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쟁력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투자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였다?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이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풀이가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룹 차원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헤쳐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뭔가 물론 이제 유상증자가 철회가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주가가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주가가 오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방산 쪽 투자를 못 한다는 거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방산 쪽 투자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래도 버텨오는 모습인데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가 흐름에 단기적 대응보다도 중장기적 흐름을 좀 보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 포인트가 얼마만큼 강할 것인지 또는 이례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등은 좀 해주더라.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 최근에 외국 놈들이 매수를 조금 해줬던 이유가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걔네는 이상하게 안 팔죠. 기관들은 다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사버렸어. 자, 유상증자가 철회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외국 놈들이 이제는 주식을 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오늘은 요 정도 이야기로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뭐 시장 포인트가 일단은 약간 복잡스러운 건 맞습니다. 복잡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성 결정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 단기적 움직임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금요일이잖아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죠. 그리고 해외 증시 상황 봤을 때는 뭐 보합 뭐 이런 정도로 좀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상황 포인트가 또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여부들을 체크하시고요. 자, 아침에 떨어지면 오후에 올라온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에서 마치고요. 저는 장중 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